오늘 1번은 1번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반대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주기율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율표를 배운 거는 뭐냐면 주기율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반가운 주기율표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내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리겠어요. 됐죠? 자, 주기율표는 자 이런 겁니다. 나도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합시다. 자, 6개 있습니다. 뭐 대략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있는 거니까 B, C, N, O, F, N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요거는 알루미늄, 뭐 요거는 실리콘, 요거는 포스포러스, 요거는 설퍼, 요거는 크로라인, 그다음 요거는 아르곤이잖아요. 예, 좋아요. 대충 알잖아요.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도대체 리튬, 베릴륨, 예, 칼륨, 마그네슘, 예, 됐죠.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주기율표 본질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걸 L0, L1, L2,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는 히토류, 난탄 계열하고 악티움 계열, 이걸 L3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돌아가면 요게 N2궤도, 수소가 N1궤도 다 알죠? N3궤도. 그러면 이게 N1, 요게 N1, N2, N3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자외선. 자, 요 2층으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 3층으로 떨어지는 게 적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그다음에 이게 자, 요게 자, 우리 이걸 요거 있는 전자 하나를 묘사하는 거, 요 전자가 있다 합시다. 이 전자 하나를 묘사하는 게 바로 퀀텀 넘버 N, 그다음에 L, ML, 그래서 R, 세타, 파이인 이걸 전자의 파동 함수라 그래요. 자, 소스를 찾았어요. 자, 됐어요. 이 전자의 파동 함수인데 이때 정확하게 이제 양자격체는 어떠냐면 수소 원자의 전자의 파동 함수라 그래요. 그 말을 꼭 붙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양성자 하나의 포텐셜에 갇힌 전자가 에너지가 이렇게 디스크리트 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양성자입니다. 그 양성자에 의해 갖고 포텐셜 우물이 생겨요. 감옥이 만들어져요. 요 감옥에 갇힌 전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N1, N2, N3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요 감방인데 감방이 수직으로 이렇게 아파트형 감방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요것만 재수가 같이라 그거 말이야. 재수가 바로 전자예요. 그 전자를 묘사하는 수학적 함수가 요 파동함수입니다. 됐죠? 그 파동함수는 양자화돼 갖고 요 파동함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N하고 L하고 ML로서 다 설명이 된다는 게 양자격이고 마지막으로 요 세 개 플러스 스핀, MS 요 네 개로 갖고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파동함수가 여러분들 뭐가 됐는지 일단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요. 뭐 E에 뭐 I 뭐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거 알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함수인데 그 함수를 다 몰라도 요 숫자 4개만 알면 완벽하게 원자핵두로 수소 양성자 주위를 도는 전자 한 개의 모든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 본질입니다. 자, 여기서 전체 이야기 뭡니까? 내가 전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자가 수소 같으면 하나, 우라늄 같으면 92개. 그럼 전자가 왜 그렇게 된다면 양성자 개수하고 링크데이터 다 알죠. 자, 그러면 이건 뭐 하면 이쪽에서 지금까지 내가 강의했던 이 주기율표는 전자의 주기율표예요. 전자의 주기율표라 보시면 돼요. 다르게 말하면 양성자 개수의 주기율표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 개수만 기계적으로 1개에서부터 우라늄 92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수소가 있습니다. 이건 양성자 1개예요. 자, 여기에 이쪽에 우라늄 있습니다. 92번 우라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양성자 92개예요. 그 다음 여기에 철이 있어요. 철은 양성자 26개예요. 이거 다 한 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이 나타나갖고 이 양성자 개수를 이렇게 늘어났는 거야, 이거야. 오케이. 자, 저 얼굴 보세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전자는 주어졌고, 전자가 왜 산소가 전자가 왜 있었겠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 양성자가 6개니까 원자는 전기 중성이니까 양성자가 6개니까 전자 6개 오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정답 100 됐어요. 그러면 우라늄은 왜 전자가 92개냐? 92개 이를 궤도 다 채워 넣으면 다 되잖아요. 왜 됐냐 물으면 우라늄은 양성자가 92개고 그 우라늄 양성자 92개 원자핵이 됐고 전자 92개 들어오면 바깥에서 보면 전기 중성이 되니까 됐지 않느냐?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전자는 양성자 질량이 대략 2000분의 1이거든요. 전자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자. 일단 전자 잃어버리자. 그럼 양성자도 물어볼게. 너는 어떻게 해서 수소에서 하나 있는데 산소에는 6개 됐고 카본은 산소는 8개고 카본은 6개고 금은 골드는 양성자가 79개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골드, 금덩어리 될 때까지 양성자가 79개로 어떻게 늘어났느냐? 어떻게 그렇게 늘어났어? 알려줘. 이거 모르면 자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왜 우주에 이 주기율표 원소가 있었나 이 말은 뒤집으면 양성자 개수가 하나씩 늘어났다는 말이고 양성자가 공짜로 늘어났냐 이거요. 그냥 늘어났다 이야기밖에 안 했잖아요. 이거 대답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주기율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전자는 양성자 질량의 1840분의 1입니다. 2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기만 마이너스도 있고 소립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일단. 그러니까 덩어리 큰 2000배 되는 덩어리 양성자가 주인인데 양성자가 많으면 pH 값이 올라가요. 우리 세포가 pH 6이다. 소변이 pH 5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성비가 내렸다. 토양이 산성화됐다. 해양이 산성화됐다. 그게 전부 양성자 농도거든요. 그럼 양성자 농도, 양성자 주인공이에요. 우주에서, 지구에서, 세포에서 주인공이에요. 오케이. 근데 가가 수소에서는 하나인데 왜 탄소는 6개 됐느냐 이거예요. 누가 6개로 만들어줬느냐 이거예요. 이거 대답해 보세요. 아무 대답 못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 공부가 일단 대충 알았다 했을 때가 3분의 1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내가 계속 이야기해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만들어줬나 보여줄게요. 첫 번째 이 내가 공유됐나요?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자, 전자는 어쨌든 소립자고, 이 모든 게 주기율표는 항상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똔똔똔똔 해갖고 우라늄 92개까지 양성가 됐다네. 일단 중성자도 잊어버렸어요. 양성일단.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나 이거? 누가 이렇게 해줬느냐 이거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10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걸 못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 이게 바로 베타 분계입니다. 내가 오늘 다시 적어줄게요. 이건 워낙 중요한데 사람들이 내가 10년 동안 이야기해도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베타 분계. 네, 오늘 꼭 당부드릴게요. 주기율표 다 잊어버려야 돼요. only 베타 분계만 하시면 돼요. 끝. 이 베타 분계 속에 우주가 다 있어요. 내가 단순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10년 동안 이걸 여러분들 강조를 했는데 이걸 받아간 사람이 없어. 그냥 베타 분계 어쩌고 저쩌고. 자, 빨리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베타 분계에 관한 시간입니다. 베타 분계에 관한 것이 우주 전체 다 합니다. 내 관점에서는. 그게 엑스레이 천문대가 되기도 하고 그게 세포 속에서 ATP 작용이 되고 TCA 사이클이 되기도 하고 베타 분계가
슈퍼노바가 되기도 하고, 베타 번개가 주기율표가 되기도 하고, 베타 번개가 암석이 되기도 하고, 베타 번개가 기후 변화도 되기도 하고, 베타 번개가 인간의 사랑이 되기도 하고. 우주의 다른 이름이 베타 번개입니다. 그 다르게 이렇게까지 전달해 줬는데 사람들이 다음에 내가 베타 번개 물으면 그러니까 다 우주는 모든 게 베타 번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방사성이라고 하고,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주기율표라고 하고,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대륙 이동이라고 그러고,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별 속의 핵융합이라고 하고,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꽃이 폈다 그러고,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의식이라고 그러고,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종교라고 그러고, 베타 번개 다른 이름을 정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학문을 하셔야 돼요.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주기율표는 베타 번개가 첫 번째 난 아들입니다. 암석은 베타 번개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 비교하면 별이 불타는 것은 베타 번개의 장남입니다. 한 발도 베타 번개를 벗어난 우주 현상은 없습니다. 이걸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충분히 이걸 베타 번개가 그만큼 중요할 거라고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올려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베타 번개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암기를 했어. 다 암기를 했어. 내가 암기를 다 해놔놓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 주기율표의 다른 이름이 베타 번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오케이, 들어갈게요. 자, 다시 1번. 주기율표는 베타 번개입니다. 네, 베타 번개라는 걸 내가 지금부터 증명해 볼게요. 자, 일단 베타 번개를 적겠습니다. 1번. 베타 번개가 뭐냐 하면 베타 번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견된 베타 번개가 이겁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고 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성미자가 나오는데 요거다 발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베타 번개, 아니요, 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는 플러스가 되고 요는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에서 물질을 다루는 자연과학에서는 이거 이외에 지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거의 조합일 뿐입니다. 나한테 뭐든지 한번 내가 물어보세요. 나 이걸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별에 먼저 우선 이거부터 보여줄게요. 별이 불타는 거 볼게요. PP체인입니다. 오늘 PP체인 강의 많이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거 한번 해줬죠. 양성자 하나 결합해갖고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요렇게 적어요. 요렇게 적고 요 과정에서 이게 나와요. 요게 나오면 베타 번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나올지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요거 플러스 나오면 이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바 붙이면 아예 베타 번개 아예 모르는 사람이요. 오케이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볼게요. 요 과정에서는 양성자는 이렇게 칠할게요. 양성자 하나가 결합해갖고 요렇게 된 거예요. 양성자 두 개, 양성자 P 하나, 양성자 하나 된 거예요. 이걸 H1이라 적기도 하고 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요 H1이 바로 양성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성자 두 개잖아요. 그럼 양성자 두 개면 뭐예요? 주기율표 헬륨이잖아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느냐? 헬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헬륨이 아니냐 하면 요거에 요 까만 당구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고 양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트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식이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요거는 중수소가 된 거예요. 그 요거는 양성자 하나고 중성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 양성자고 요거 양성자인데 요 양성자 하나가 요 양성자 중성자로 바뀌었다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걸 10년 전, 5년 전에 강의하면서 이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의 90%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들한테 이 가정의 할아버지하고 3배 합장을 해야 돼요. 간센보살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 과정 때문에. 이 과정이 뭐냐 봤더니 보세요. 자, 여기서 태양 에너지 나왔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번성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물학은 출발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요 베타 분계예요. 요거요. 요걸 뭐라 적느냐 하면 요 베타 분계를 베타 플러스 분계라 그래요. 요 플러스가 요 양전자에서 나왔어요. 됐죠? 해결됐나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또 내 점이 자 이제 내 이야기했죠. 사랑이고 종교고 철학이고 할 것 없이 다 이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맞죠? 햇빛이 안 나오는데 누가 있어요? 생명체 없지. 됐죠? 생물학은 요 한 생물학은 내한테 물으면 요거의 부분집합이에요. 요서 시작하는 거예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다는 요 사건에서 태양 에너지의 90%가 나오니까. 됐죠? 요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태양 수명이 100억 년이라는 걸 알고 있죠. 지금 대략 45억 년 지나서 아직 반 정도밖에 안 왔어요. 지금도 주기혈성이고. 그럼 앞으로도 50억 년 더 살아요. 근데 태양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이거요. 그 답도 지금 이 베타 분계에 있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어디에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3줄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변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양성자 질량이 얼마냐면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중성자가 939 일렉트론 볼트예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자 질량이에요. 그러면 이걸 댐으로 그려볼게요. 중성자 댐은 높이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하면 이게 댐이라 합시다. 이게 높이가 939m를 합시다. 양성자 높이가 얼마냐면 938m예요. 그러면 1m 차이 나잖아요. 정확히 얼마 차이 나는 그것도 알아놓으세요. 1.29 메가 일렉트론 볼트 차이 나요. 꽤 차이 나요. 이거 뭔 뛰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뭔 뛰넘어요? 이 뛰넘는 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연과학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지. 낮은 데서 물이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확률이, 이렇게 늘어갈 확률이 입자적으로 보면 양성자 관점에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확률은 얼마냐면요. 100억 분의 1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바로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인 결정적 이유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이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희박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100억 개의 양성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한 개가. 됐죠? 그래서 태양 수명이 이렇게 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거 공부에다 반대로 해줄게요. 반대가 뭐냐면, 그래, 어이구, 박사님, 반대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뭐지? 중성자가 그럼 양성자로 바뀌어보지. 중성자가 얼마? 꼭 기억하세요. 939m요. 네, 오히려 좋다. 939m 할게요, 그냥. 이게 어떻게 올 거예요? 이게 에너지고, 질량이니까. 939m에다 물을 가다 놨어. 요 끝에. 요 경상말로 꼰돌할게. 그 다음에 요 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게 중성, 요게 양성자 댐이, 양성자가 938m야. 아이고도 1m, 1m 한 붕 떨어져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 허리 다칩니다. 오늘 잘 됐다. 오늘 이 강의 끝나면 가면 안 돼. 내일 아침에 1m 붕 한번 떨어져 보세요. 1m 끝에 가고 오 하면서 안 떨어지면 한 100%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다른 비유를 한번 하면요. 우주 공간에 중성자 하나가 있어요. 뉴트론. 야가 떨어져가 양성자로 바뀌는 시간 혹시 아는 사람? 이 박사 세운 중에 이걸 한 명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타 분계 하나도 모르는 거야.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짜 모르는 거야. 이 정도 내가 또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이게 얼마냐 하면요. 대략 100,000초입니다. 이게 대략 15분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분 됩니다. 15분 만에 붕괴돼 버려요. 1000초. 이거 오늘 처음 들어요? 내가 5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이거 강의하면 항상 이걸 곁다리 이야기를 해줘요. 아무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우주 공간에 진공에 중성자 있느냐? 이 질문 바꾸면 돼요.
있을 수는 있는데 있자마자 수명이 10분 내로 양성자로 바뀌어버려요. 됐죠? 없다고 하면 돼요. 우주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주에 있는 물질은 다 모으면요, 우주 전체에 0.0000001%도 안 됩니다. 우주는 전부 다 빈 공간입니다. 그거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주에 중성자 하나가 있다면 이 중성자는 15분 만에, 1000초 만에 양성자로 툭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자 이제 이야기했어요. 우주 공간에, 지구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에 달과 지구 사이에 중성자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없다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 바꿔볼게요. 우주 공간에 양성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주 공간에 양성자가 있나? 있다. 예, 있다. 누굽니까? 정 목사님이요? 예, 예, 이건 알아야 돼요.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확히 대답은 무지하게 많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있다 그랬는데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몸속은 거의 반이 양성자입니다. 됐죠? 가장 양성자를 리얼하게 느끼고 싶으면 내가 오늘 또 우리 김향수 선생이 제주도에서 보내는 한라봉, 오늘 또 내가 저녁 먹으면서 한라봉 먹었어요. 우리 김향수 선생님 오늘 들어왔나 모르겠네. 항상 잘 들어오는데 김향수 선생님이 그 농장 해갖고 그 밀감하고 막 계속 보내주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거 오렌지 밀감 속에 그거 전부 다 양성자 덩어리입니다. 양성자 덩어리를 우리가 이렇게 입속에 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뭐죠? 아시다 이라는 거예요. 식초, 그 다음에 선음식, 그 다음에 그런 거, 썬 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양성자 덩어리입니다. 됐죠? 그걸 식초라 그래요. 그걸 산성이라고 그래요. 산성은 양성자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양성자로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우주 공간에도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게요. 그래, 우주 공간에 양성자가 있다 합시다. 막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양성자는 뭘 안 바뀌어? 중성자는 10분 만에 양성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야가 바뀌겠지. 938m 꼰드럽인데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데 900m 가면 북한산 좀 높인데 야가 안 떨어지지 당연히 밑으로. 자, 질문. 양성자가 밑으로 굴러 떨어질까요? 에너지적으로? 지금 전부 다 에너지 공간입니다. 떨어질까요? 자, 잘 들었어요? 이 질문을 답하는 게 한두 사람이 매달린 게 아니고 이 질문은 입자물학의 궁극의 질문입니다. 이걸 연구하는 분야를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통일 이론이라고 합니다. 양성자가 언제 죽을 건가, 언제 붕괴할 건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실험이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지하 1km 밑에 예를 들면 수천 톤의 물을 가다 갖고 뭘 연구했다. 혹시 들어보셨죠? 그 연구의 중요한 테마가 양성자 수명을 측정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양성자 수명은 일단 무지하게 길다. 얼마나 그 실험의 결론밖에 없어요. 측정을 해봤는데 수명이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전부 다 베타 붕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베타 붕괴 10%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주입니다. 베타 붕괴가. 자, 양성자는 붕괴되지 않는다. 양성자는 forever. 최소한 지금 130일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1000억 년 정도 살지 1조 억 년을 살지 경계가 없다. 끝을 지금 예측을 못하겠다는 게 지금 입자물리학의 최고 프론티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보여드릴게요. 자, 쿼크를 볼게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쿼크에서 자, 지금 다 했잖아. 쿼크 해갖고 내가 뭐 또 다시 그리는데 쿼크 있고 쿼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이잖아요. 바텀. 이 탑 쿼크는 언제 발견했냐면 1996년쯤일 거예요. 이게 바로 페르미 랩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거 했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자, 결론.
내가 항상 강의 중에 제발 이거 기억하지 마라 그랬죠. 이거 2개.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 2개는 찰나적으로 밖에 존재하잖아요. 가속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살아있지 않아요. 요것만이 포해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뭐 해갖고 UUD 하면 양성자가 되고 DDU 하면 중성자가 되니까. 자, 다시 말하면 입자 물약 전체가 N하고 P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입자 물약 끝. 그 다음에 요 한 라인에서 생물학 다 끝. 없어요. 이게 기원인데. 자, 그 다음에 또 베타 붕괴에서 중성자가 15분 만에 붕괴된다는 이야기 했죠. 이 중요한 사건 이야기 했죠. 또 뭐 했죠? 양성자는 포에버 한다는 이야기 했죠. 자, 이게 첫 번째 내가 생물학 모든 게 바로 이 베타 붕괴, 리버스 베타 붕괴 요 하나에서 다 설명이 끝납니다. 두 번째. 자, 하드론, 쿼크 다 암기할 필요 없다. 입자물에 쿼크 그렇게 많이 다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쿼크 다음 쿼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들만이 영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들이 왜 영원한가? 야들이 양성자 중성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자 반전자 들어갈게요. 자, 1번 그러니까 자, 전자 반전자는 뭡니까? 자, 반전자는 그냥 전자. 요 전자는 요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이게 그리스 시대부터 알았던 일렉트릭 전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어디서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베타 붕괴가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거 어디서 코즈믹 레이에서 왔잖아요. 코즈믹 레이. 자, 코즈믹 레이는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지하게 큰 에너지요. 얼마 있는지 하면요. 코즈믹 레이 에너지는 10에 20 일렉트론 볼트도 있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CRN 가속기 LHC에서 내는 그 가속 전압이 얼마냐면요. 7테라입니다. 7테라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게 10에 12성일 거예요. 지금 우주에서 나오는 입자는 요 전자 말고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입자는 10에 20성까지 올라가요. 오마이 사이언스. 네. 요것은 노벨상이 나왔잖아요. 반전자. 그리고 요거 2개 결합하면 뭐가 되죠? 요게 전자가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2개 하면 대략 1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포톤이 1 메가 일렉트론 볼트면 뭐라 그랬어요? 나오는 파장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 무조건 하고 뭐라 그랬어요? 감마레이잖아요. 요 감마레이가 전자가 요렇게 가고 반전자가 요렇게 오면 요 2개 질량이 운동 에너지인데 요 정지 질량이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2개 합치면 1 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1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완전히 E 이꼴 MC 제곱 공식에 의해 갖고 포톤으로 바뀌는데 요게 감마레이입니다. 요걸 해갖고 측정하는 게 우리 조장희 박사님. 바로 이거 연구해 갖고 그게 세계적 브레인 교과서에 조장희 박사님 사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E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포지트론이라고 하고 이걸 하는 장비 조장희 박사님이 그 원천 그 연구했던 그게 PET라는 장비입니다. 예, 최첨단 의료 장비도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됐죠? 예. 자, 다시 또 2번. 내가 오늘 요거 하나로 다 끝내드릴게요. 2번 또 1번입니다. 뭐 오늘 너무 내 이거 사무쳐 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밖에 없다는 걸 보여줄게요. 요거 있으면 무조건 요 쌍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거는 사실은 없어야 돼요. 잘하네. 이거 공식, 이거 암기 안 해도 돼요. 보여줄게요. 이 공식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2번째 이거는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꼴로 썼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잘했던 게 뭡니까? 이 방정식 풀어보세요. 이항 해보세요. 이항 하면 어떻게 되죠? 자, P를 1로 보내면 P를 1로 전부 다 1로 보내고 야는 1로 보내고 이쪽 3개 텀을 1로 보내봤어요. 무조건 이게 넘어가면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양성자가 넘어가면 중성자가 돼요. 아니. 소리 내가.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소리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그대로 놔두고 전자를 요걸 반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P가 이렇게 있고 중성자의
전자가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잘 들었어요? 요거 있던 전자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이게 현재면 이게 미래고 이게 과거면 이게 현재고 이런 겁니다. 시간을 역전하는 겁니다. 시간을 역전하게 되면 야는 반물질이 돼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뉴트리노잖아요. 요거 딱 오면서 요 모자를 딱 벗기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이 되잖아요. 됐나요? 예. 이거 연습을 안 해봤다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 조금 공부해보면 이건 당연히 입자 물리학에서 이렇게 하살표 넘어가면 시간 역전, 이걸 시간 역전이라 그래요. 시간 역전을 하게 되면 이 바가 반물질이 물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반물질하고 물질은 시간상으로 반물질은 과거에서 우리 정물질은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면 반물질은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대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이 베타 붕괴의 그런 오묘한 뜻이 또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자, 세 페이지 할게요. 다시.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베타 붕괴 속에 다 있다는 걸 내가 다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해갖고 P가 됐고 E 마이너스가 됐고 요렇게 해갖고 요 바가 있다. 요게 반물질은 안티 뉴트리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로 넘어갈 때는 자 넘겨보세요. N에다가 뭐가 이렇게 이게 하살표로 넘어가면 시간 역전이 바로 반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포지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티 뉴트론이 이를 하살표를 넘어가면 다시 말해서 미래에서 과거로 가면 타임머신이 되죠. 넘어가면 이 반물질이 정물질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지금 뭐만 남아요? 예, P만 남았잖아요. 요것도 화살표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화살표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럼 다시 쓰면 P는 N, E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벌써 뭐냐 하면 예, 시간 대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 역전. 예. 자, 두 번째는 뭘 전달하면 요거는 덤이고 자, 이제 이야기돼 주기표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주기표는 자, 해볼게요. H에서 헬륨 몇 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B, C, N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했었죠? 바로 여기서 넘어갈 때 이제 그 첫 단계에서 PP 체인이었고 요 과정이었잖아요. 네, 바로 베타 플러스 붕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로 갈 때, 자, 요거는 조금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로 갈 때 이제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PP 체인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알파 프로세스가 있어요. 3알파면 알파 하면 베릴륨이 돼요. 네, 베릴륨인데 베릴륨에다가 알파를 하면 6번 카본이 돼요. 질량수 12, 6번 카본이 돼요. 예, 네, 거기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12, 자, 한번 해보세요. 카본, 다음에 뭡니까? 자, 알파 입자가 하나씩 집어넣어 보세요. 알파 집어넣으면 카본, 8번 산소, 10번 네온, 12번 마그네슘, 14번 실리콘, 그 다음에 16번 설파, 그 다음에 예, 똔똔똔 해갖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철까지 갑니다. 예, 철에서 니켈, 코발트 뭐 이렇게 갑니다. 이 전체가 뭐냐 하면 알파 입자가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여기도 또 사실은 조금 낮은 확률로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요. 베타 붕괴도 일정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뭐냐 하면 자, 조금 요거는 내가 너무 간략하면 또 이 국내 이 동영상을 보는 전문가들이 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너무 생략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주기율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요.
요거에 대략 26번 철까지 대략 한 20번까지 요까지는 주로 어디서는 알파 입자가 들어가면 알파 입자가 양성자 2개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2개씩 띄어요.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냐 하면요. 럽하게 말씀드려갖고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에 대략 한 40번까지 럽하게 40번 뭐 한 60번까지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만들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레드 자이언트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AGB 별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는 레드 자이언트는 표면 온도가 3000도쯤 돼요. 3000도쯤 되는데 RGB 굉장히 큰 별들입니다. 자, 이런 큰 별이 있습니다. 레드 자이언트에 있다면 가운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수소 헬륨 핵융합, 바깥에 카본 핵융합 뭐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핵융합 과정에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수소 핵융합 과정에서 자, 요거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자. 오늘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지식은 요거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입니다. 저한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면 다 풀려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들어있냐면 여기서 지금 태양이 핵융합하는 거 알죠? 불타는 거. 그거는 바로 양성자 다르게 표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요렇게 돼 갖고 요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요거에서 지금 요 과정이 들어갔어요. 헬륨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 잘해. 우리. 예. 요 2개입니다. 요거 2개인데 여기 1번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확실하네. 그렇게 해주면 내가 기분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의 양성자가 붙어요. 누구한테? 바로 질량수 2개인데 수소에 붙어요. 여기 중수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3으로 적는 게 아니고 요 H3이 아니고 여기 헬륨 3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여기 중수소잖아요. 빨리.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중수소입니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인데 양성자 하나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니까 중수소가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세 번째 단계, 이게 PP 체인의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헬륨 2개가 결합을 해요.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양성자 2개 요거 하나 하고 이 덩거리하고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요 덩거리가 결합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하고 양성자 2개 빼내면 되죠. 됐나요? 아이고, 뭐 요거를 뭐라 하는 알파 입자라 그래요. 근데 이 결합 에너지가 엄청 큽니다. 2.2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결합 에너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쪼갤 수 없다 보면 돼요. 이게 독립된 입자입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는 웬만하면 안 쪼개집니다. 근데 양성자가 2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어떤 별 속에도 이 과정은 무제한적으로 일어나요. 요 과정은 특히 이 과정은 무제한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은 양성자 2개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양성자 2개가 이제 내가 이제 마술을 부려볼게요. 이 양성자 2개가 자 만약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성자 이 2개가 철로 된 핵으로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철은 원래 이 양성자 몇 개냐면 26개잖아요. 근데 이 양성자가 들어왔어. 그럼 양성자가 점점 많아지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 핵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식이 뭐였어? 지난 시간에 사실은 지난 강의 가장 중요한 강의가 이거였어요. 이게 양성자 개수 기억납니까? 양성자 개수고 이게 중성자 개수면 안전한 핵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면 대략 20번까지는 철까지는 FE까지는 핵융합 과정에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이어야 돼요. 요거 20개 같으면 요것도 20개. 됐죠? 그 다음에 안전한 핵은 중성자가 좀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기억나죠? 그래서 요까지
기억납니까? 이게 뭐 60번까지인가 해갖고 요까지는 1대1, 요것은 1.25대 1, 이쯤 오면 1.5대 1, 요걸 꼭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쪽은 중성자가 좀 더 많아져야 안전한 핵이 돼요. 1대1 되면 안 돼요. 근데 벌써 야, 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다. 양성자가 지금 이 과정에서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 양성자가 옆에 있는 철핵으로 둘 수 있어요. 철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뭐 어떤 원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보면 돼요. 그럼 양성자가 들어가면 이 핵이 불안해지죠. 이해됐나요? 왜냐하면 중성자가 좀 더 많아져야 돼요. 만약에 중성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양성자가 잘 들으세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양성자가 들어가는 양성자가 여기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버려요. 중성자로 많이 바뀌어져요. 됐죠? 자, 또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1번 PP 체인에서 양성자 2개가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천문학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별이 RGB 별쯤 되면 이 과정이 좀 복잡한 과정에서 일단 이 안에서 중성자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하는 이게 이 그림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그림 꼭 찾아보세요. 이 그림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B급 침대는 중성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번호가 많아질수록 중성자 개수가 좀 더 많아져야 1대1이 아니고 많아져야 그 원자가 안정돼요. 그런데 그 중성자가 어디 있어요? 그 중성자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공에는 중성자가 없어요. 지구 표면에도 없어요. 중성자가. 오직 중성자는 원자 핵 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 중에 이 베타 붕괴가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요 지식에 징검다리가 몇 개 있는데 곧장 이용은 못해요. 중성자가 모든 걸 다 해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 어디? 주기율표에서 이래 있다면 요 가벼운 한 10개 정도 원소는 지금 PP체인 이런 걸로 설명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대략 여기에 한 주기율표 90개 원소 중에 한 반에 해당되는 원소는 RGB, 레드 자이언트에서 만들어져요. 그때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중성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성자가 보통 물질에서는 원자 핵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면 반드시 내일부터 중성자가 어디 있는가 물어보세요. 원자 핵 이외의 지구상의 중성자가 우주 공간에는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15분 만에 붕괴대가 양성자로 바뀌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중성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원자 핵 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중성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원소의 원자 핵 속에 있는 중성자 같으면 안정이 돼 있어요. 안정. 원자 핵 속에 있는 중성자는 잘 들었어요. 수명이 무한대라고 봐도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요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박 박사가 증명할 수 있어? 네, 증명해 드릴게요. 수명이 거의 무지무지하다는 걸.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골드, 금을 한번 봅시다. 금이 양성자가 92개고 중성자가 뭐 한 110개쯤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점점 이게 원소가 무거우니까 1.5배까지 올라가야 돼요. 중성자 많아요. 자, 100개쯤이라 합시다. 그러면 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어렵게 말씀드리고 카본을 할게요. 카본 12번 같으면 질량수 12번 같으면 양성자 6개고 중성자 6개잖아. 양성자 6개, 중성자 쓰면 이때 카본의 이 중성자 6개 이 중성자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이해됐나요? 원자 핵 속에는 중성자가 영원히 산다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런데 원자 핵 속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기율표를 구성하는 원자 핵 속에 중성자, 양성자가 영원히 사는 그 원자 핵을 안정원소라 그래요. 주기율표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한 반 정도가 뒤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성자도 수명이 있고 중성자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헷갈리네. 박 박사 좀 전에 양성자는 영원히 산다 해놔놓고 원자 핵 속에서는 양성자가
수명이 있어? 이건 무슨 말이야? 요걸 이해하는 게 방사능입니다. 따라오셨나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하면 지구상에는 우주 공간에는 중성자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데가 지구상에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요. 두 번째, 우주 속에 어디 있느냐 하면 별 속에 있는데 레드 자이언트 별쯤 되면 중성자가 꽤 많이 생겨요. 됐죠? 그 중성자가 여기서 이쪽 가면 이게 요 선이 뭐라 그랬나 하면 요렇게 나오는 요게 내가 지난 시간에 따라와 보면 이게 슬로우 프로세스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레드 자이언트에서 핵융합 과정에서 중성자가 나와요. 중성자가 나오는데 중성자는 꼭 그것만 기억하세요. 중성자는 원자핵을 빠져나오면 무조건 15분 만에 붕괴가 되어버려요. 원자핵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나왔다면 곧 붕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유공간이나 원자핵 바깥에서는 중성자가 거의 존재를 안 해요. 근데 별이 핵융합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이 중성자가 15분 만에 나와갖고 죽긴 해도 15분 만에 바로 옆에 있는 원자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레드 자이언트, AGB 이런 데서는 수천 년마다 이 그 핵융합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거 내가 3년 전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AGB 별만 4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 동영상을 찾아 다시 보세요. AGB 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몰 펄스가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핵융합이 펄스처럼 일어나갖고 그때 중성자가 쫙 생겨요. 그 중성자가 바로 옆에 있는 10분 내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원소, 산소나 뭐 질소나 뭐 철이나 얘가 있다면 다른 원소 속으로 들어가요. 됐죠? 그러면 그 중성자가 들어가갖고 수천 년에 한 번씩 생겨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중성자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하면 이 손톱만한데 1평방센치당 중성자 몇 개 정도 통과하느냐 하면 10의 5성에서 10의 11성계라 그랬잖아요. 센치 자성의 초당. 이 정도 강한 중성자 빔이 나와갖고 바로 옆에 있는 별 속에 바로 옆에 있는 원자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50%에 해당되는 원소가 이 중성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요 과정. 중성자가 하나 들어갔어. 곧장 15분 내로 들어가자마자 양성자로 바뀌어. 양성자로 바뀌면 그 원자핵의 양성자 많아졌지. 그럼 주기율표 하나, 원소 하나 생겼지. 됐죠? 해결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게 이제 주기율표 50% 원소, 92개 중에 대략 뭐 한 30개 정도는 이렇게 해결됐다 하자. 나머지 한 50개 남은 건 어떻게 해결하지? 더 무거운 쪽은 잘 듣세요. 요 과정은 뭐냐면 철보다 무거운 경우는 요 과정도 약하게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아니고 거의 90%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잘 들었어요. 레피드 프로세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슈퍼노바예요. 슈퍼노바에서는 어떠냐 하면 자, 슈퍼노바를 이해해야 돼요. 슈퍼노바 모르고는 또 천문학 여러분들 천문학을 웬만큼 안다 해도 슈퍼노바를 1시간 이상 설명 못하면 천문학 지식 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슈퍼노바가 중요합니다. 슈퍼노바는 어떤 별이 질량이 무거운 어떤 별이 마지막에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죽어가는 순간인데 마지막 폭발할 때 이게 1에서 2초 만에 폭발해요. 수명이 수억 년 되는 별이 마지막에 1, 2초 만에 폭발하는 요 과정에서 중성자가 다발이 생기는데 이게 기급할 정도로 많이 생겨요. 얼마? 10의 22성 센치 자성. 손톱만한데 중성자 다발이 10의 22성계 1초당 지나가요. 그러면 그때 잘 듣세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별은 슈퍼노바 되려면 코어는 철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구 덩어리만은 철로 바뀌어 있습니다. 코어는. 글로 철 속으로 상상을 초월한 중성자 다발이 들어가면 이게 쪼개지면서 이게 이제 뉴트론 스타도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그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이 중성자가 들어가갖고 철보다 무겁고 우라늄까지 거의 50개가 넘는 엘리먼트가 주기율표 원소가 2초 만에 찰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끝. 됐죠? 얼굴. 쪄보세요. 주기율표 다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레드 자이언트에서 주기율표의 한 30~40%좀 가벼운 원소들 다 만들어졌어요. 그 과정이 뭐였어요? 느린 중성자. 그 천년의 함성 나올 이런 중성자 다발이
비임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비임은 아니에요. 진공이나 우주 전체도 진공에는 중성자 없어요. 지구에도 없어요. 오직 원자핵 속에만 있는데 바로 레드 자이언트하고 슈퍼노바에서는 중성자들이 생겨갖고 핵을 빠져나와갖고 바로 옆에 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레드 자이언트에서 10의 5성에서 10의 11성 정도 그런 덴시티로 생긴 중성자 빔이 바로 옆에 핵을 빠져나가고 바로 옆에 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갖고 들어가서 삽시간에 뭐 삽시간은 아닙니다. 이거는 천년 단위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슬로우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무슨 프로세스? 주기율표의 원소를 만드는 우주의 주인공인 원자를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S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거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 26번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주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철보다 무거워서 우라늄까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대부분이 슈퍼노바가 퍽 하고 1, 2초 만에 터질 때 그때 상상을 초월한 중성자 다발이 나와요. 이 중성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무수하게 많은 중성자가 옆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 핵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갑자기 중성자 개수가 많아졌잖아요. 그 원자 핵은. 중성자 비율이 양성자보다 1대5가 넘어가면 안 돼요. 1대 1.5 계산해 보세요. 다 여러분 그 중성자 몇 개 다 카운트 해봐야 돼요. 그 중성자가 다른 게 동위원소입니다. 그런데 중성자 핵수가 무지하게 많아지면 야들이 감당을 못하고 붕괴를 해요. 그걸 방사성 붕괴라고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나요? 그래서 이 중성자가 갑자기 원자 핵 속으로 들어가 많아지면 이 핵이 그걸 다 감당을 못하고 떨다가 이 중성자들을 빠른 속도로 양성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 개수가 늘어나죠. 양성 개수가 늘어난 게 뭐죠?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이 과정을 빠르게 일어나겠다면 1, 2초 만에 일어났다면 레피드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두 가지 별 속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프로세스는 전적으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베타 분계에서 나왔어요. QED. 예. 무슨 말이죠? 정면 끝. 우주가 중성자로서 만들어졌다. 다시 주기율표가 중성자로 다 만들어졌다. 정면 끝입니다. 주기율표는 베타 분계의 아들이다. 됐나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베타 분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수십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주기율표를 만든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